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해주신 부천 인문병원의 신경과 신경과 전문의 이응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첫 강연을 하게 돼서 또 영광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아마 치매로 강연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가장 또 잘 생기는 질환의 대표적인 게 어지럼이거든요. 제가 어르신들 진료 보면은 치매 어지럼이 정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 주제를 어지럼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냥 부천고등학교 졸업해서 부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 좀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지럼의 강연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지럼이 어떤 건지 일단 좀 가볍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지럼이 원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지럼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질환인지를 확인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건지, 그다음에 뭐 어지럼이 또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제 어지럼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질문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어지럼에 대해서. 어지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 감각에 이상이 느껴지는, 나는 휘청거리는 듯한, 나는 멀쩡한데 막 흔들린 것 같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통과 함께 가장 흔한 증상이라는 거는 두통이라는 게 우리 뇌가 자극이 돼서 흥분이 돼서 생긴 질환이거든요. 근데 어지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두통이 생긴 것처럼 스트레스 받으면 어지럼증도 생기고, 어지럼 중에 일부 어지럼은 스트레스가 자극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제 왜 옛날 속담 중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 있죠. 이제 그런 식의 어지럼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지럼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옛날에 어지럼을 앓았던 특별한 상황이 다가오면 그냥 어지럼을 느끼는 그런 질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스트레스랑 관련이 굉장히 깊어서 두통과 함께 우리 뇌에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증상 중에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는 이유는 시각계, 이제 눈, 전정계, 귀, 채성감각계, 이제 발 이런 건데요.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귀는 회전감각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우리가 휘청휘청하면은 그거를 이 귀에서 느껴요. 그래서 어르신들 멀미 잘 하시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그리고 멀미 잘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동차에 타면은 눈이 정면을 보고 있는데 이 눈이 이제 우리는 보통 보고 있으면 어떤 사물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은 고정이 되는데 내 귀는 자동차를 타고 있으니까 앞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 눈에서는 내가 멈춰있다라고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내 귀에서는 내가 움직인다고 정보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내 머리에서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합해서 관장하는 중추신경계가 균형이 깨지는, 이게 이제 멀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받아들인 정보는 가만히 있다고 그러고, 귀로 받아들이는 정보는 움직인다고 하니까 내 뇌가 뭐야 이상해 그래갖고 어지럼을 느낀 거죠.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은 뇌가 덜 성숙해져 있고 어르신들은 이제 예민해져 있어요. 이 부분들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제 멀미를 좀 잘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의 장애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냥 어지럽게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지럼증이 이제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시각계, 눈을 통해서, 전정계, 이제 머리 위치나 움직임, 우리 뇌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귀에서 이제 그걸 느끼거든요. 채성감각계는 얘기는 안 드렸는데, 요거는 여기 사진 보시면은 발 모양 있죠. 그래서 여기 당뇨 앓으시는 분 계신가요? 당뇨. 네, 당뇨 제일 오래 앓으신 분 몇 년 됐을까요? 오래 앓으신 분 10년 이상 되신 분 계세요? 20년. 두 분 손 드셨는데 10년 이상 당뇨 앓으시면 발끝에부터 슬슬 저림 감각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발바닥에 감각이 떨어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걸을 때 바닥을 짚었는데 내가 바닥을 짚은 그 느낌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구름 위를 걷는다는 표현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받는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면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왜 우리 오랫동안 무릎 꿇고 있다가 일어나면은 발 쫙 저리잖아요. 그래서 디뎌도 디딘 느낌 안 들잖아요. 딱 그 증상이 당뇨를 오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채성 감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지럼 내가 이제 발이 제대로 못 디디니까 몸이 흔들려서 어지럼을 느끼게 되죠. 또 이제 균형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눈 시각은 안구 운동이랑 관련 있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멀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자율신경계 이거는 뭐냐면 이따가 다 설명은 다시 드리긴 할 건데 혈액순환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머리 안에 뇌 혈류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심리적인 원인, 제가 아까 전에 그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얘기했죠. 그런 심리적인 원인 중 다양한 문제가 그 어지럼을 유발하죠. 그래서 제가 좀 장난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아들한테 결혼해라 결혼하니 이러면은 막 우울해하다가 이제 어지럼증 느끼고 머리가 아파갖고 응급실 갑니다. 네, 이게 다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 이제 어지럼증의 분류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생리적 어지럼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보통 흔히 나타나는 어지럼이에요. 그래서 왜 혹시 여기 많이 가셨는지 모르는데 롯데월드 그 제2롯데타운가 생겼잖아요.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망대에 올라가고 쳐다보고 있으면 어지러워요. 그게 이제 생리적 어지럼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감각계랑 운동계가 과도한 외부 자극, 너무 높이 올라간 데서 멀리서 그걸 쳐다보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뇌가 과도하게 흥분을 하게 되죠. 그 과도한 외부 자극에 의해서 과하게 흥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지럼증을 유발해서 생리적 어지럼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적 어지럼증은 진짜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지럼증을 느끼면 이비인후과를 또 먼저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 신경과 의사한테 올 때도 이비인후과 들러서 아무 이상이 없어서 왔어요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갑자기 생기는 어지럼의 90%는 요 전정기관에서 오는 어지럼입니다. 그래서 말초성이라고 해가지고 빙글빙글, 그 질환의 특징은 빙글빙글 돈다는 특징이 있고, 그게 이제 귀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가는 거예요. 귀, 내 이자. 그래서 그런 거고, 다만 이제 빙글빙글 도는 양상이 어지럼이 아닌 경우에는 뇌 자체의 문제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중추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MRI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그래서 이제 빙글빙글 돌아서 오신 분들한테는 MRI를 잘 권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제 요게 좀 조금 도가 지나치면, 그러니까 기준이 맞지 않으면 그때는 MRI 권하는데, 근데 그 외 어지럼들에 대해서는 뇌 MRI를 일단 좀 권하는 편입니다. 어르신들께는. 그 다음에 비전정 어지럼증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바로 직전에 말했던 혈액순환 쪽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생기는 어지럼이 대표적인 거고요. 물론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생기는 어지럼이 기립성 저혈압만 있진 않아요. 자율신경계 이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당, 요새는 그 당약이 좋은 게 워낙 많이 나갔고 옛날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당약들이 당 자체를 강제적으로 떨어뜨리는 약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인슐린 주사 같은 거, 그러면 당이 너무 과하게 떨어져 갖고 뇌가 그 영양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그 뇌 손상이 오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환자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요새는 당뇨약들이 당을 과하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당 생성의 흡수에 이런 데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약을 많이 먹어도 당 자체가 그렇게 과도하게, 보통 우리가 40 이상 떨어지면 저혈당이라고 그러거든요. 당 수치가 과도하게 40 이하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요새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래서 저혈당으로 문제 생기는 분들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보면 수도권은 없어요. 거의 다 지방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도권은 이제 보통 다 최신의 약을 쓰는데, 지방 시골들은 이제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최신 약을 잘 안 쓰세요. 옛날에 보면 쓰던 약들을 쓰거든요. 아마릴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약이 있어요. 그 약이 저혈당을 되게 잘 빠뜨려요. 그래서 그 저혈당 사고 나는 분들은 거의 다 시골 분들이에요. 거기서 그런 약들 위주로 쓰니까. 그래서 여기 사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축복받으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비전정 어지럼증이라고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리적 어지럼증, 아까 제가 타워 얘기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높은 데에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 눈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과도하게 흥분하는데 내 발은 멀쩡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뇌가 막 혼란을 일으키면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고, 이게 지금 요거 멀미하고 있는 거죠. 아, 힘들다, 앞에 못 쳐다보겠다, 그래갖고 멍하니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고 있다든지
이제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그냥 멍하니 내버려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책에 요새 이제 다들 핸드폰 있으니까는 차에서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그럼 멀미 되게 잘 생겨요. 네, 눈이 고정돼 있으니까 핸드폰 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롤러코스터 이렇게 타면 빙글 돌잖아요. 그럼 우리 귀가 그 요 귀 안에 이제 그 전정 기능이 한 바퀴 돌면은 내가 한 바퀴 돈다라고 신호를 머리에 쫙 보내줘요. 그럼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자극이 오게 되거든요. 그 일상생활에 보통 안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리적 어지럼증이라고 그냥 그렇게 불러요. 이제 병적 어지럼이 아닌 거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게. 근데 이제 병적 어지럼증,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거, 회전성 어지럼증. 그래서 이제 빙글빙글 돈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빙글빙글 돌아요. 이게 이제 이석증의 특징이거든요. 이거는 이비인후과 가시는 게 맞아요. 가면은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그 이제 이따가 얘기 또 하긴 할 건데 검사해가지고 확실하게 진단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교정을 해드리죠. 근데 그거 말고도 비회전성 어지럼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찔함이라든지 후두루들이 이게 그거 발의 감각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못 걷는 이런 후두루들요. 콩당콩당형 이거는 뭐냐면 그 심장이 자기 기능을 못하고 생기는 어지럼증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기능을 못하면 머리 안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는 건데 이런 건 이제 비회전성 어지럼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뭐 그래서 여기 아래 써놓은 대로 회전성은 이제 전정계, 귀 대부분은 귀고 일부 이제 어르신들에게서는 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이 전정 기능을 관장하는 뇌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어지럼이고 이제 이런 식의 비회전성 어지럼증은 이제 뭐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뇌과적 문제, 심장 질환이나 당뇨 같은 것들로 인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눈에 대한 어지럼 요거는 생리적 어지럼일 수도 있고 병적 어지럼일 수도 있는데 이거 사진을 이제 잘 보시면 이 눈이 여기 이제 오른쪽 눈이 보시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끝으로 쫙쫙쫙 잘 가고 있는데 보시면 왼쪽 눈은 안 가요. 중간에서 안 가죠? 이쪽 눈은 돌아가는데 여기 안 돌아가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그 이제 안면 이제 3번 신경 혹은 요거 이제 6번 신경마비인데 이 신경이 뭐냐면 눈을 이렇게 돌려주는 근육이 여기 붙어 있는데 6번 신경이 여기를 지배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근육이 수축을 해갖고 눈을 이쪽으로 당겨주는데 이쪽에 신경이 이제 그 마비가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마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눈이 안 돌아가니까는 안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초점이 안 맞기 시작해요.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상관없어요. 오른쪽 볼 때는 양쪽 눈이 가니까 초점이 맞는데 이쪽을 볼 때는 이 눈이 안 가고 이쪽 눈만 돌아가니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물이 겹쳐 보인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물 겹쳐 보이니까 내 그 시각계에서 흥분하게 되는 거죠. 비정상적인 신호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대표적인 게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 끼는 거. 이러면 이제 초점이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랑 똑같은 원리로 어지럼증이 오게 되죠. 여기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 당뇨 이제 아시는 어르신들은 대학병원 다니시면 백내장 검사 분명히 해요. 필수로 무조건 하거든요. 그 당뇨가 백내장을 유발시켜서 그러면 이제 어지럼증이 와요. 백내장이 오면. 그래서 이런 망막 질환이 있어도 시야가 안 맞아서 눈에 의해서 어지럼증이 오게 되고 뭐 시력감퇴 되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요 백내장 아까 말씀드린 당뇨 이런 거 다 관련돼서 그런 이제 어지럼이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귀에 의한 어지럼증. 그래서 그 요것도 제가 아까 이제 빙글빙글 얘기만 했는데 빙글빙글이 대표적인 게 요거 세방고리관 이석증. 요게 뭐냐면 요게 세방고리관이거든요. 요게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에 조그만 털이 나 있어요. 그 조그만 털이 나 있는데 이게 이제 이석이거든요. 이 이석이 여기 원래 여기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턱 튀어나와요. 그래갖고 요 안에 떼구르르 굴러다니거든요. 그럼 요 안에는 자그마한 털을 쫙 밀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안에 털이 이렇게만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멩이가 굴면서 쫙 미니까 나는 이렇게만 도는데 이렇게 팡 돈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석증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관이 세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눕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다릅니다. 돌이 떨어져 나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가시면 이게 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다 치료 방법이 달라요. 이비인후과에서. 그런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정신경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요게 이제 전정신경이거든요. 여기서 받아오는 신호를 뇌로 전달해주는. 근데 여기에 염증이 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염증이 낀다. 그러면
그 자세랑 상관없이 그냥 계속 어지러워요. 눈만 뜨면 어지러워요. 눈만 뜨면은 막 빙글빙글 돌아요.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죠. 네, 그런 식의 그 증상이어서 뭐 설명될 때 귀감기라고 많이 설명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지럼증이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니에르병이라고 요거는 뭐냐면 가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내 림프액이라고 해가지고 요 안에 그 조금 물이 좀 흐르거든요. 림프액이라는 게. 근데 여기 꽉 차버리면 이게 원래는 여기서 배설이 돼요. 체내에서 돌면서 여기 꽉 차버리면 압력이 오르면서 이 전정신경을 이렇게 그 자극을 해버려요. 그래서 생기는 병이 메니에르병입니다. 그래서 요 이석증과 전정신경은 갑자기 생기고 보통 2주 안에 좋아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요거는 거의 평생 가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규칙적으로 약도 먹고 관리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정신경 지금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석증도 요것도 넘어갈게요. 뭐 특징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전성 어지럼인데 그냥 요거는 눈 뜨면은 계속 생긴다. 요거는 자리에 눕거나 일어나 앉거나 옆으로 도는 때 어떤 그 움직임에 의해서 빙글빙글 거린다. 요 두 개의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빙글빙글 거리는데. 메니에르병은 이제 그 차가지고 생기는 거니까 어지럼만 있는 게 아니고 청력저하도 같이 오죠. 귀에 물이 차니까 왜 그 우리 귀에 물 들어가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타면은 또 이상해지고 그런 식의 청력저하나 이명, 이충만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뇌 중추신경계에 대한 어지러움입니다. 요거는 사진을 보시면 요게 이제 그 뇌간 후순환 동맥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이제 뇌간이라고 해가지고 왜 우리 그 몸에 척추 있고 척추 안에 척추뼈가 있잖아요. 뼈의 장국, 그 감자탕 드시면은 척추 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뼈 사이에 일자로 쫙 까 있는 거 있어요. 그게 그 신경이에요. 그 돼지 신경인데 우리 사람도 똑같이 생겼어요. 뼈 안에 그 신경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신경에 이제 머리끝을 지배하는 그 신경의 머리끝이 뇌간이라고 그러고 요 일자가 그 신경을 그 영양 공급을 해주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요 뇌간으로 가는 혈관이고 여기가 이제 정상인들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보시면 이분은 혈관이 여기 안 보이죠. 뇌간으로 가는 혈관이. 그리고 이건 척추동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여기 목에 있는 혈관이거든요. 이것도 아예 안 보여요. 여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지럼증을 느끼고 이거 되게 심각해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어지럼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의식 소실로 와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뒤로 뻥 넘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와요. 거의 대부분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MRI를 반드시 찍어야 되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이 아닌 그 어지럼이 생겼을 때는 특히 갑자기 생겼을 때는 반드시 MRI를 찍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뇌 중풍이에요. 쉽게 말해서 중풍이 온 거고요. 중풍이 근데 이제 만 55세 이상에서부터 되게 호발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런 뭔가 어지럼이 갑자기 오시면 반드시 병 와서 사진을 찍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위한 검사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 제공 청취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이제 오시면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지러운 환자가 오면은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봐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어떻게 어지러워요? 뭐 하니까 더 어지러워요? 이런 거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왜 전정신경염하고 그 이석증하고 차이가 눈을 뜨고 감을 때 움직일 때라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 가끔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이거 막 물어보고 있으면 아니 나 어지러워 죽겠는데 검사 안 하고 뭐 하냐고 자꾸 물어만 보고 있냐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신경과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검사를 할지를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석증이 의심이 되면은 이제 침대에서 막 사람을 떼굴르르 굴리고 있고 전정신경염이 의심이 되면은 저기 전정신경 검사하는 검사실 갖고 그걸부터 검사를 해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하나씩 제껴 나가야 되고 둘 다 아니네? 무조건 머리 사진. 왜냐하면 뇌졸중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진 이제 그 검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 병력 청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2, 3, 4, 5, 6이 있지만 이거는 다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평행 검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눈 딱 감게 하면은 그 들어오는 정보 하나가 사라지면서 사람이 어지럽게 발을 이렇게 딱 보고 눈 감고 있잖아요. 1분 이상 서 있기 힘들어요. 이거 한 3, 40초 지나면 몸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평형 검사고
그 신경 검사, 안진 검사는 아까 그 제가 눈 사진 보여드렸죠. 그런 것들 하는 거고, 뭐 침대에서 사람을 떼굴떼굴 굴리거나 아니면 뭐를 막 흔들리면서 하는 검사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검사, 자율신경 검사는 이제 환자의 맥박과 혈압을 막 일부러 흐트러뜨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몸의 반응을 보는 검사. 영상 검사는 MRI고, 혈액 검사는 이제 빈혈 같은 거. 제가 요거는 얘기 그 앞에 못 드렸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특히나 이제 지금 어르신들 말고 어르신들의 아버지 뻘들이 어지러울 때 빈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소내장, 지라 이런 거 많이 드셨어요. 그게 이제 그 지라가 피를 생성을 해내는 위치거든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이제 그 지혜가 있으니까 그걸 드셨던 건데, 그 피의 문제로 해서 생기는 어지럼증을 감별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 빈혈이고요. 그래서 평형기능 검사는 지금 요거 서가지고 제가 지금 했었던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눈 같이 보면서 하는 검사예요. 그래갖고 몸 흔들리면서 보는 검사고, 요거 되게 비싼 검사여서 아무 데서나 못해요. 요거는 제가 인하대병원 출신, 아까 제 소개서에서 제가 제 소개를 안 했는데 인하대병원 출신하고 거의 써있었거든요. 저희 병원에도 이건 없었어요. 되게 비싼 검사라서. 그래서 부천이 그 순창병원은 요 검사가 있습니다. 순창병원이 어지럼증 진짜 잘 보거든요. 그래서 뭐 좀 대학병원 가셔야 되면은 서울 가실 필요 없고 순창병원 가셔도 돼요. 네, 제가 순창병원 의사는 아니지만. 네. 물론 이제 간단한 거는 저희 인문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경검사, 안진검사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 아까 봤었던 거 눈 보는 검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경을 씌워가지고 요 안경이 이게 돋보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의사가 이제 이 눈을 쳐다보고 있을 수 있게 하는 검사예요. 그래갖고 눈 돌아가는 거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요거 검사를 하면은 눈이 탁탁탁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갖고 이 그래프 보고 이제 그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그런 검사고, 요거 이제 머리를 탁 흔들어갖고 눈이 따라라락 떨리는 거 보는 검사예요.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내는 검사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율신경 검사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검사인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침대에 누웠다가 침대를 쫙 세워요. 이렇게 세우죠. 그래갖고 요때 혈압과 맥박의 변화를 검사인데, 그럼 사람이 그냥 서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세우느냐?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서게 되면 이 다리의 근육이 수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한다는 건 근육이 수축을 하는 건데, 그럼 이 수축을 하면서 혈관을 쥐어짜고 피를 흐르게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배제시켜주는 검사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못 서게 하려고 이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뭐 숨도 쉬고 자꾸 몸에 자극을 줘가지고 이 기계로 이제 혈압과 맥박의 변화를 보는 검사입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어지럼에 질문,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오시면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그래서 노인에서 어지럼증이 많은 이유, 이제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네. 그 노인에서 어지럼증이 많은 이유. 왜 어지럼증이 많냐면 아까 전정 기능이 이게 나이랑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되면 전정 기능도 기능이 슬슬 떨어지고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지럼증이 잘 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방금 전에 세워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기계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혈관을 쥐어잡고 피를 돌려주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근육량이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부분 살이 빠지셔요, 어르신들은. 왜냐하면 근육이 줄어서 그래요. 살이 찌시는 분들은 근육이 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정말 살이 찐 거예요. 지방이 찌는 거예요. 그러면 신체가 불균형해져서 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혈관을 압박을 못하니까 피가 안 돌아요. 그럼 머리에 피가 안 가겠죠. 그래갖고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연세 드시면서 살이 빠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어지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맨 아래쪽에 있는데 운동이 도움이 되나요? 정말 도움 많이 돼요.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운동 안 해도 근육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잘 유지가 되는데, 어르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 반드시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늘 운동을 하셔가지고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육을 찌우는 운동을 해야 빠지는 것과 찌우는 게 서로 평형이 맞아갖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되게 좀 강도가 있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2-3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는데도 부족하나요?를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2-3시간 걷는 게 어르신들한테 정말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서 무릎 관절 다 망가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짧게 3-40분 정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운동,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수영장에서 하는 거, 뭐 이제 아쿠아로빅이라고 해가지고 물에서 에어로빅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수영도 좋고 아니면은 그 스피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전거인데 그 제자리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자전거 타시면 잘못하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 제 눈 귀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그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자리에서 하는 자전거 이런 운동들 하셔서 다리 근육을 꼭 찌워주셔야 다리 근육에 살이 쪄가지고 빠지지 않아서 혈관을 쥐어짜서 혈액순환을 더 잘하게 해줍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과로하면 어지러움이 심해지는데 연관이 있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뇌 스트레스가 그 신경을 자극해서 예민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지럼증에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이 있나요? 그 이제 원인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내가 이거 먹으면 어지러워 그런 음식 당연히 안 드시는 게 맞고 가령 예를 들면은 음식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혈압이 오르게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고혈압 환자한테는 좋진 않죠. 뭐 혈액순환이 빨라지는 음식들이 대표적인 게 커피 같은 거. 네, 그런 거 마시면 맥박이 빨라지고 약간 혈압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뇌 혈류가 너무 지나치게 빨라지면 오히려 안 좋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우리 심장이 심방과 심실로 이루어져 있어서 위에서 쿵 아래에서 쾅 우리 심장 뛴 거 쿵쾅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요 위에서 쿵 하면 이 피를 아래에다 보내갖고 해서 쾅 해갖고 온몸으로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건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 이게 여기서 쿵 해갖고 피를 보내주기 전에 얘가 계속 쾅쾅쾅쾅 거려요. 그래서 피가 여기에 있지도 않는데 심장이 뛰어가지고 피가 오히려 몸에 안 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머리에서 야 피가 부족한데 심장아 어떻게 해봐 라고 명령을 내리면 얘가 아 피가 부족해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그래갖고 더 빨리 뛰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장만 열심히 뛰고 피가 안 도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갖고 사람이失神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들 드시면 심장 빨리 뛰어 그런 분들은 좀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뭐 혈압이 떨어지는 음식은 특별한 건 없는데 뭐 음식들 중에 그래서 어디 가시면은 고혈압 환자들이 먹으면 좋아요. 뭐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고 선전하는 음식들 가끔 있거든요. 저는 안 믿어요. 사실은 그런 음식이 있다는 거. 근데 그러면은 그런 음식은 고혈압 환자가 아닌 분들은 안 드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또 상대적으로 머리에 피가 안 가거든요. 뭐 음식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지만 그런 영양들이 혈압에 영향을 주는 음식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에서 어지럼증이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죄송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결국 저하, 태아 이런 것 때문이고 이것도 다 노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 얘기를 안 드렸네요. 이제 나이 들수록 몸이 건강하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죠.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들면 왜 힘드냐고 물어보시면 그게 이제 자연의 섭리라고 설명을 드려요. 뭔 얘기냐면 이제 어르신들은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그동안 삶을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배운 게 많으시니까 그동안 쌓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인류는 망하겠죠. 젊은 사람들이 도태가 되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뭔가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계속 생겨나야지 인류가 유지가 되니까 나이 든 사람이 받는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100세 시대라는 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으면 그 뇌는 어쨌든 슬슬 나이가 들어요. 몸은 나이 들지 않을지언정 뇌는 나이가 들거든요. 그러면 100세가 돼도 그 뇌의 기능, 그 어지럼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결국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사는 거지 뇌가 건강하게 산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아직은 거기에 대한 그 의학이 발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풍이나 치매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키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돼야 진정한 100세 시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100세 시대에 대해서 조금 좀 비관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제가 신경 보는 의사라서 그래요. 몸을 보는 의사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약물의 영향을 받으면은 당연히 그 어지럼증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들 있고 수면장애. 수면장애 때문에 어지러운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어지러움 환자분들 보시면은 수면장애 있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우리 뇌에 그 잠을 자게 해주는 물질이 있어요. 멜라토닌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점점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잠을 못 자요. 그럼 우리 뇌가 잠을 자는 동안 쉬어야 되는데 잠을 깊게 못 자니까 자꾸 깨갖고 화장실 가시잖아요. 그게 이제 뇌가 깊게 못 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뇌가 푹 쉬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어지럽고 불편해요. 그래서 그 잠 잘 주무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 꼭 진료 보세요. 못 주무시면 진료 보시고 대신에 이제 그 약을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수면을 좀 전문으로 보는 의사들한테 약을 봐서 드셔야 되고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그 일반 수면 공부를 안 하시는 분 선생님들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주시는 약물 중에 오래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일부 있어요. 여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그 오재원이라고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야구 선수 두산에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거기 남성 어르신들은 거기를 끄덕이십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수면제를 너무 과다 복용해갖고 수면제가 안 들으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그 후배들을 막 때리고 그래갖고 그 걔네한테 대리 처방 받았고 그거 받았고 하루에 막 2-3개씩 먹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좀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약인데 장기 복용하면 안 되는데 그 약을 그냥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그 약부터 끊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꼭 수면장애 있으실 약이 필요하시면은 좀 그쪽을 보는 정신건강학과나 저 같은 신경과 의사한테 진료 보신 걸 권해드리고 아니면 이제 수면장애 정말 잘 보시는 선생님들 있어요. 일반 내과나 가정학과 선생님들도 그분들은 약 쓴 거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다니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쁜 음식, 좋은 음식은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유의 딱 하나밖에 없어요. 메니에르병. 요게 이제 그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갈수록 메니에르병이 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요때만 좀 저염식이라면 혈압이 좀 덜 올라요. 그래서 요것만 좀 도움이 되고 편두통 아까 말씀드린 뭐 그 나한테 안 맞는 약 요런 거죠. 넘어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운동에 도움이 되는 거는 보시면은 이제 그 뭐 요런 운동 요거는 뭐냐면은 그 일부러 자극을 주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될 만한 상황들을 계속 이렇게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그러면 그 뇌가 어지럼증에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기면 어지러운데 평상시에 이런 식의 이제 그 어지럼을 유발시키는 거를 내가 마음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면은 그 동작에 의한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내 뇌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놀라지 않아요. 어지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지럼을 할 수가 있고 요거 수영 제가 아까 얘기해놓고 아카시키스 운동에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 수영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쿠아로빅을 좀 권해드렸잖아요. 수영을 할 때 숨을 좀 못 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호흡이 제대로 수영을 엄청 잘하시는 분들은 호흡을 잘하시는데 이제 막 배우는 분들은 호흡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지럼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수영에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그 포인트는 이거죠. 어지러울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십시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